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지방자치단체와 기본소득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션의 사회를 맡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담론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각가지 수당 방식의 사회적 급여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 기본소득의 철학을 담고 있는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리우는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적인 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 실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와 부산시 이렇게 제도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곳, 또 부산형이라고 하는 좀 이념적인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세션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조금 유감스럽지만 오늘 부산시와 관련된 내용들은 발표가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브로셔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4개의 발표였는데 어쨌건 다른 세션과 마찬가지로 3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돼서 이 시간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와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우선 이 지방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또 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체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기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제 특별 강연이라는 제목 하에 그분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계신 장익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이건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기본소득의 정책 목표에 대한 뭔가 이론적인 검토라는 제목으로 이 기본소득 실험이나 기본소득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1년 동안 실행을 했던 이 청년 기본소득의 성과, 교훈, 그리고 과제라는 제목으로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이 기본소득 연구단장으로 이 청년 기본소득의 성과 분석이나 다양한 연구를 총괄하고 계신 이유영성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보기엔 아주 일부, 연구 결과의 일부를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선생님과 김수진 선생님께서 함께 준비하신 내용을 이 정한울 선생님께서 한국사회의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세 분이 나와서 차례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 다시 단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서울연구원의 부연구원에 계신 이 장익현 박사님을 박수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장익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화면을 보고 PPT 더 잘 만들 걸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이미 늦은 후에도 이렇게 화면이 크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PPT가 앞선 발표하신 분들에 비하면 좀 허접할 수도 있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목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본소득의 정책 목표인데 정확하면 기본소득의 정책 실험의 목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고요.
이 연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그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한번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제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요즘 그 얼마 전에 노벨상을 수상한 이런 RCT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그 구상했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그 정책 실험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연구 자체는 이제 아까 사회를 봐주셨던 김승현 박사님이 이제 책임이 돼서 주관을 하셨고 그 중에서 제가 좀 맡아서 진행했던 부분이 이제 이 이론적 그러니까 그 정책 목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정책 목표를 저희가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됐는지 그런 논리적 근거들과 그다음에 뭐 정책 지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 목표라는 것은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교과서적인 내용인데요. 이루고자 하는 이제 바람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정책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은 정책 부재시의 상태로 흘러갈 것이고 정책 개입을 통해서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달성 가능한 최고의 상태로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 목표를 규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목표는 보통 이제 목표 수단의 계층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가 나누는데 이게 뭐 예로 든 것처럼 도로의 신설이나 도로의 확장 같은 이런 정책 도구를 통해서 차량 통해 신속사라는 하위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상위 목표인 이제 교통의 원활화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위의 목표는 보통 이제 비계량적이고 광범위한 지수로 구성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하위의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지만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정책 효과는 당연히 이 정책 목표는 저희가 정책의 최선의 수단을 선정하는 기준도 되고 정책 집행에 대한 지침도 기준하고 최종적인 정책 평가 제일 중요한데 결국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정책 목표를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도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는지 안 했는지 잘못된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책 목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가 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책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게 첫 번째 기본소득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책 목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인가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desirable state라는 그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다음에 정책 목표가 가져야 할 특성들은 어떤 것인가 일단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연구의 좀 전체적인 방향을 좀 맞지 않아서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저희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다른 해외에서 발생했던 그런 정책 실험들, 행해졌던 정책 실험들의 목표를 저희가 한번 쭉 모아봤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큰 목표, 상위 목표를 짰을 때는 상위 목표를 고려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하나가 이제 기존 사회보장 체제의 개선인데요. 근데 핀란드나 네덜란드나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에 우리가 사회보험 형식으로 있던 실업급여 형태로 있던 것들을 과연 이게 기본소득과 유사한, 그러니까 이 중에 정확하게 우리가 기본소득의 데피니션에 맞는 기본소득 사실 없었고요. 이제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소득과 유사하게 변했을 때 과연 이제 이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적 보호였던 실업급여 같은 그런 시스템들과 비교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래서 기존 사회보장 체제의 개선이라는 큰 목표 아래서 이제 실험이 실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이제 뭐 그 고용률이라든가 노동시장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식의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그 성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캐나다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시행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Y 컴비네이터나 이런 이제 그다음에 개도국에 있었던 많은 실험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상위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하위 목표로 빈곤 퇴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저런 그거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일단 상위 목표는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거시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노동시장의 참여 확대라든가 뭐 빈곤에 대한 탈피, 새로운 뭐 사회적 배제의 탈피, 그 다음에 뭐 분배 정의의 개선 뭐 이런 식의 큰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하위 목표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한번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리고 제일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이제 고용에 대한 지표였어요. 과연 사람들이 그냥 돈을 줬을 때 저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참여를 할 것인가라는 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항상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을 따라서 보수든 진보든 항상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률이라든가 노동시장 참여율이 어떻게 변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결과를 굉장히 발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주관적 건강이나 심리적 웰빙, 뭐 자기 개발, 새로운 활동, 공동체 참여, 삶의 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 지표로 그러니까 보통 정책 목표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하면서 그럼 이 청년 기본소득에서도 과연 우리가 어떠한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열심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의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이 가장 큰 상위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 바람직한 상태를 구체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정책 실험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정책의 목표하고 정책 실험의 목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정책 실험을 하는 목표는 정책이 실제로 시행됐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 다음에 정책을 시행했을 때 우리가 간과했던 부작용이 있는가를 확인해보는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정책 실험은 실제 정책과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미국에서나 이런 부여소득세 같은 그런 정책 실험들이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선정 방법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수급하고 신청하는 것까지 똑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정책의 효과와 정책 실험의 목표는 사실 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한시적이고 실험이라는 목표가 저희가 목표를 조금 제한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삶의 질이라던가 뭐 만족도라던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실험 기간을 뭐 1년 내지 혹은 2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1년 사이에 과연 뭐 삶의 질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것인가, 1년 사이에 혹은 뭐 건강의 상태, 뭐 이런 공동체 참여 물론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눈으로 구체화하고 단기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효과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저희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두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특히 이제 노동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정책 실험 중에 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고용, 과연 사람들이 돈을 그냥 줘도 일을 할 것이냐, 이게 혹시 노동의 어떤 그런 참여의 기회를 저하시키진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청년들의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바람직한 상태는 고용이 된 상태인가,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는 상태인가,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청년의 상태인가 라는 질문을 좀 저희가 스스로 던졌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것보다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앞서서도 많이 논의된 것처럼 뭐 플랫폼 자본주의든 4차 산업혁명이든 뭐 온갖 그런 이제 미래를 수식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던 시기처럼 경제 성장이 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 일자리가 옛날에 산업 시대처럼
개발독재 시대처럼 노동자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팽창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길고 지루한 저성장의 시대를 지나갈 것이고 AI와 기계가 인간의 많은 것을 대체할 것이고 결국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받아들여진다 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청년들이 고용이 늘었다 혹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기본소득이 미치는 뭔가 펀더먼털한 효과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춘 게 예전에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정치경제학자인 스키널스키가 How much is enough? 그러니까 얼마면 충분할 것인가, 얼마면 돼?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앞단에 이제 서론에 케인즈의 얘기를 걸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케인즈가 예언하기를 1945년, 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케인즈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기술 진보가 계속 발달되면 인간의 노동시장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4, 50년이 되면 인간의 노동시간은 6시간, 뭐 5시간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많아지고 기술 발전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많이 일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한국 사회에 좀 특수적인 성향도 있지만 또 서구 사회 같은 경우도 유럽 사회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6시간, 5시간 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거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기쁨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Joy of Work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볼 때 기본소득이나 파일럿 사업을 봤을 때도 사실상 그 노동량의 감소를 잘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보면은 고용이 변하거나 노동 참여율이 변하지만은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변하는 경우가 잘 없고 그냥 보면 증가하지도 않았지만 크게 감소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노동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용어를 찾기 위해서 좀 많은 거를 찾았고 저희가 사실 적합한 단어를 찾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이나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좋은 노동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임 노동이라고 이게 바세크라는 독일 학자가 이제 그냥 이거는 학술 서적은 아니고 이렇게 그 책에서 주장한 건데 사실 이제 저희는 사실 이 개념도 약간 완전히 와닿지는 않아서 저희들끼리는 연구진들끼리는 그냥 참노동이라고 저희끼리 그냥 이름 붙이고 계속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어디 가서 말하기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 워딩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노동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 자체가 본인에게 가치를 가져다주는 말 그대로 앞서 나온 joy of work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노동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계와 나의 경제사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먼 미래의 나의 계획과 먼 미래의 나의 자아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노동 이런 노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장 청년들이 이렇게 기본소득을 통해서 청년들이 우리가 바라는 청년들이 가장 아이디얼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표를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지표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지표를 찾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청년층 부가 조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주된 활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주된 활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 그것이 뭐 직업인력, 교육훈련, 취업, 구직활동, 육아, 가사 이런데 그냥 시간 보냄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냥 시간 보내면 사실 뭐 말 그대로 그냥 시간 보내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매년 한 18%, 1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책 실험의 목표를 그러면은 노동이나 고용률, 뭐 시장 참여율, 구직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보냄의 비율의 감소 이것을 우리의 정책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지금 좀 이제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막 되게 거창하게 논의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게 실질적인 지표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행정 지표 중에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논의를 좀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게 거대 담론으로 시작해서 되게 사소한 걸로 너무 사소한 걸로 끝나가지고 예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보고서는 이미 이제 3월달에 보고서가 나와서 공개가 돼 있거든요. 보고서가 공개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실 때 아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 보고서 되게 짧아요. 30페이지 보고서라서 이 논의를 다 담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마 한 3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전체 내용이 한 3줄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정책 목표를 보실 때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이러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책 목표를 이렇게 이끌어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저는 예, 오늘 발표의 소개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실험을 왜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실험을 왜 하는가는 사실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사전에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막고 효과를 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여러 가지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이제 그 노동시간의 증가만을 또는 고용량의 증가라든가 취업량의 증가만으로 이 기본소득의 어떤 목표를 제한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제 많은 실험들이 있고 또 많은 또 시범 사업들이 정책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또 자기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또 이렇게 실험 계획이라던가 시범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혹은 실제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할 텐데 그 평가를 하기 전에 이런 정책 목표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깊이 숙고를 하고 정책을 디자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세션 같은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